그 다음에 이제 또 옛날 얘기, 또 하나의 옛날 얘기는 뭐냐면, 비정규직 법에 대한 거야. 예. 이제 김영삼이 어저께 이제 5월 9일날 3당 합당을 해가지고, 90년 5월 9일에 합당을 해요. 그래갖고 92년 대선에서, 김영삼이 당선이 돼. 김영삼이 당선이 되고, 김영삼이 대통령을 97년까지 해요. 그런데 그 97년 마지막에 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김영삼이 아마 96년인가에 IMF에 가입을 OECD에 가입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김근태 의원이 OECD 가입하면 안 된다. 그때 우리가 이제 GNP가 딱 $10,000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10,000가 됐다고 OECD 가입을 한다고 김영삼이 막 설친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의 기준에 못 미친다. 많은 부분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 OECD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그 규정을 맞춰줘야 된다. 그럼 우리 기업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OECD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혼자 반대를 했어. 김근태 의원이. 김근태 의원이랑 운동했던 재하 운동권들이. 근데 김영삼이 밀어붙인 거야. 그리고 1년 만에 IMF가 오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의 강만수란 놈이 이게 이제 외환을 관리하면서 이게 외환이 쌓여가니까 옳다구나 했고 이걸 환치기를 한 거야. 환치기가 뭐냐면 외화를 이렇게 빌려줘갖고, 그러니까 왜 환율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잖아. 환율이 막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다른 걸 감안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걸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돈을 돌린 거야, 달러를. 그러다가 그만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줬는데 갑자기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외화를 우리가 또 갚아야 되는 게 돌아온 거야. 근데 강만수가 그 계산을 못하고 이제 환치기 하면서 잔돈 버느라고 이게 정신을 놓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급한 김에 IMF에서 돈을 빌린 거야. 그게 문제였던 거야. IMF가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이러면서 돈을 주는 대신에 얘네가 담보를 잡았어. 담보가 뭐냐? 경제정책.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담보로 잡은 거야. 구조조정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김영삼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돈을 빌린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제 4차 집단이지. 조폭보다 무서운 것들이었어 그것이. 그러면서 김영삼한테 뭘 요구했냐면 비정규직법을 요구해. 그때는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면 노동 유연성. 들어봤지? 기업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 노동 유연성, 이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이 기업하기가 어려우니까 노동 유연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야. 그 비정규직 법안으로 통과된 내용이 비정규직법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법을 통과시켰어. 그것도 신한국당에서 날치기를 통과를 해요. 그게 11월인가 2017년 11월인가 그래. 2007년 11월인가 날치기로 2007년 97년 11월에 날치기로 비정규직법하고 외국인 근로자 근로연수법인가 뭐 그런 거에서 공식 명칭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가지를 강제로 통과시켜. 날치기로.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이 책임 못 지니까 김대중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김대중이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IMF를 극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IMF에서 뭘 얘기하냐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대출을 끊으라고 그런 거야. 이윤 창출을 못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대출을 다 중지시키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일자리 90%가 중소기업이었어. 그러면 중소기업은 다 대출로 운영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이달에 빚 얻어서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받아가지고 갚고 또 다음 달 대출 받아가지고 월급 주고 또 갚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 돈을 끊어버리는 거야. 대출을 못하게 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줄도산이나 그 중소기업들이 몇천 개씩 그냥 문을 닫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야. 대량 해고가 벌어지는 거지.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대량 해고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비정규직으로 다시 올래? 그렇게 한 거야.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예,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근로의 권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평생 고용이란 말이 있었어요. 80년대까지는 늘 우리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평생 고용. 그게 뭐냐면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 때까지 평생토록 일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해마다 일을 하면서 호봉이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 인상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고 그게 당연한 거였어. 김영삼의 IMF 이전에는 그렇게 해마다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평생토록 잘리지 않고 일하는 게 정년 때까지 일하는 게 공장에서도 그게 당연한 거였다고. 만약에 갑자기 잘랐다 그러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야. 해고 무효 소송. 지금도 그게 많이 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당연한 권리였어. 함부로 사람을 자를 수 없었어. 그게 1945년에 49년인가에 만들어진 유엔의 그 세계 인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제 국제 노동기구가 만들어져. ILO인가? 그래서 그 국제 노동기구가 세계 노동의 기준을 만든다고. 그걸 헌법에 반영하라고 했고 그 각 나라가 그래서 노동자들을 함부로 자를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서 90년까지 유지가 된 거야. 그런데 90년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옳다구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제도를 없애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IMF를 불러들이고 강만수가 일부러 외환을 돌린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의혹이에요. 사실은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충분히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그 돈을 딴 데로 돌려가지고 IMF를 불러들이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줄도산 내고 모든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든 다음에 반값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도록 유도한 거야. 그때 그 비정규직으로 그 기간제 근로제 그게 김대중 때 법을 만드는 거야. 노동 유연성이라는 말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을 신한국당에서 만들고 그래서 그 이제 다 해고가 되게 하는 거지. 그리고 김대중 때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야. 기간제로 일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김대중 2년 동안에 IMF를 빨리 독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을 모으자. 그래서 금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갚아버린 거야. 그래서 IMF 총재가 쩝쩝거리면서 너무 아쉽잖아. 이제까지 IMF를 빌린 다음에 가장 최단기간 안에 IMF 체제를 극복한 게 한국이다. 이건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과 한국민의 단결력이 원인이었다라고 자서전을 써놨어. 그만큼 특별한 일이었어.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카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카드의 발급 기준을 연봉 5,600을 3,300으로 내려라. 그리고 실업자가 된 가장들에게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줘라.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하게 하고 그게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킨 한국형 뉴딜이었던 거야. 그게 공공근로가. 그래서 뉴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그 당시에 테네시강에 댐 쌓기를 공사를 열고 그때 실업자들을 불러서 건설 노동을 시킨 거야. 그 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 테네시강 개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김대중이 이제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그 일자리를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그걸로 생활 유지를 하게 한 거야. 그래서 5년 안에 정상화가 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계속 파이를 키워가야 된다. 지금은 대재벌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래갖고 재벌들이 일단 많이 벌어들여야 우리 사회가 같이 나눠 먹는다. 이래갖고 2003년, 4년, 5년을 그 재벌을 계속 지원해주는 신자유주의를 했던 거야. 그리고 5년 가을에 밝혀져. 알고 보니까 이 재벌 새끼들이 비정규직으로 모든 노동구조를 개편해놨는데 창고에 160조 원이 쌓여있다.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 너무 멘붕이 된 거야. 아이, 잠깐만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멘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였냐면 비정규직법을 만들어라. 그 비정규직법이 뭐냐면 비정규직으로 2년을 고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법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한 건 비정규직을 2년으로 근무시켰으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도록 법을 바꾸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때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재벌들하고 손잡은 놈들이 있었던 거야. 그 놈들하고 한나라당하고 짜고 어떻게 했냐면 그 법을 2년 동안 연기시켜.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 2년 동안 시간을 끈 거야. 그리고 나서 그 2년 동안 무슨 법을 통과시키냐? 파견법을 만든 거야. 파견근로법. 네. 그 아웃소싱 파견근로, 그게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에서 소속되어 있었던 놈들이 같이 만들어준 거야. 합의해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김근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반대하죠. 김근태 의원이랑 이인영, 이해찬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 근데 재벌들하고 친한 놈들이 주도해가지고 그 아웃소싱을 통과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김대중 때 비정규직법이 통과되고 노무현 때 파견근로법이 통과된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김대중 노무현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하고 사실 근데 그 판을 주도한 건 한나라당이야. 그런데 그 책임을 노무현한테 묻고 김대중한테 물은 거지. 예. 자, 여기까지. 네.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 그게 이제 비정규직과 파견근로 제도에 대한 진실. 응. 그러면 왜 그렇게 진보 정당들은 왜 그런 얘기를 김대중 노무현을 욕하냐 하면, 그때 이제 그 권영길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깠던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민주주의는 됐다라고 봤어. 민노당이 민주주의는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열린우리당을 막 까대가지고 그 열린우리당 지지층 중에 진보 세력의 지지를 얻어내갖고 진보 정당이 다수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깠던 거야. 그런데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까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압승을 하잖아. 진보정당이 그 당시 민노당이 막 열린우리당을 까가지고 열린우리당 지지자 중에 진보적인 세력이 민노당으로 표를 준 게 아니야. 어차피 민노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표를 안 줘버렸어, 2008년에. 그리고 투표를 포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2008년 국회의원 선거가요, 역대 최저 투표율로 통과가 돼. 그게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한나라당이 176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2008년 선거에서. 예. 한나라당이 176석을 차지하게 되는 배경이 그거였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진보 세력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진보 세력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유권자의 심리를 못 읽었어. 그리고 2008년 선거 때 어땠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당선되려고 나온 게 아니다. 자기네들의 정강과 정책을 설명하려 나왔다는 거야. 그게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냐면, 그때 우리 동네에 이제 김근태 의원이 신지호한테 지던 선거 때 내가 민노당 지지자하고 길거리에서 논쟁한 내용이야.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단 1000표 정도 차이로 김근태가 질 수 있다. 근데 너네가 끝까지 이걸 완주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 그 민노당 지지자가 나한테 그런 거야. 우리는 당선을 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나온 건, 지금 소리가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소리가 자꾸 끊기나요? 지금 소리가 자꾸 끊기고 있어요? 잘 나와요? 예. 그때 그때가 아마 진보신당하고 민노당이 따로 나왔을 때야. 그 진보신당이었나 민노당이었나 걔네들 둘 중에 하나였는데, 걔네가 하는 말이 우리는 당선을 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당의 정강과 정책을 알리러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 선거는 당선되는 걸 목적으로 나와야지. 너네 정강과 정책을 알려서 결국 이 지역의 한성을 날리면 너희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냐. 막 길에서 논쟁을 했었어 내가. 그러니까 2008년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요 진보정당이 그 어떤 선거의 생리를 잘 몰랐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그러니까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완전히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를 뺏기면서 인기를 다 잃게 되면서 그 지하로 들어갔던 소위 친노들이 다 나타나. 다시 나타나가지고 얘네들이 국민참여당을 만들어. 그래갖고 이제 국민참여당으로 표를 갈라먹는 거야. 그래갖고 2008년에 진보신당 지지했던 애들이 2010년에 국민참여당을 지지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자기는 국민참여당 지지자인데 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까대는 거야. 그게 2008년엔 자기는 진보신당 지지자인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욕을 하고 2010년에는 자기가 국민의당 지지자인데 국민참여당 지지자인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뭐가 다르냐. 그렇게 비난을 했어. 그래갖고 결론이 그러면 국민참여당이 이겼냐. 그러지도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2010년에 유권자들이 그 지방선거에서 막 후보 단일화를 강요한 거야. 그래서 국민참여당에 뭐라 그러나 당선자가 별로 없었어.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지역의 다수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압승하게 돼요. 물론 그 당시에 논점이 뭐였냐면 무상급식이었어. 그 무상급식에 논점을 던진 건 진보정당이었어요. 그 무상급식이라는 논제를 던진 건 진보정당이었고 그 진보정당의 그 열매를 가지고 국민참여당이 지네가 막 해먹으려다가 실패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다수 승리를 하면서 이 오세훈이가 무상급식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서울시장이 됐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박원순 시장이 2011년에 당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2012년이 오는 거죠. 근데 그때 2011년에 이제 그 국민참여당 출신들이 민노당을 꼬신 거야. 야, 너네끼리는 절대 정권을 잡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랑 합치면 국민참여당하고 민노당이 지지율을 합치면 17%다. 유시민이 그렇게 뻥을 쳐. 그래가지고 민노당이 또 순진하잖아. 얘네가 이제 그 노동운동만 해가지고 너무 순진한 거야. 정치권을 몰라. 유시민 세력의 그 당을 계속 만들면서 이 정치 양아치들을 모른 거야. 그래갖고 걔네들이랑 합쳐가지고 뭐였냐 그거 통합진보당이었나? 뭐였지? 통진당.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거야. 그 통합진보당을 만들 때 내가 절대 안 된다. 민노당더러. 내가 너희들을 수십 년 봐왔는데 너네가 국민참여당이랑 합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국민참여당의 주 구성원이 누구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했던 애들이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애들이 국민참여당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민주당이 있었어. 이인영이나 뭐 김근태나 박영선이나 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는데 국민참여당은 그 당시에 얘네들을 막 비웃으면서 지네들이 뭐라 그러나 친노다 이러면서 알맹이 다 빼먹고 노무현이 욕먹으니까 버리고 도망갔던 애들이야. 걔네들이 지네가 민노당을 꼬셔가지고 통진당으로 압승할 수 있다고 막 설득을 한 거야.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만든다니까. 내가 민노당 정책실장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 모든 조직이 들통이 날 거고 드러날 거고 첫 번째 희생자는 이정희가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말렸어. 근데 기어이 합당하잖아. 그리고 통진당은 국민참여당 출신 애들이 그 통진당에서 비례대표 뽑을 때 부정선거했다고 뻥카 쳐가지고 폭력사태 일으키고 나중에 국민참여당 애들이 감옥을 가. 국민참여당 애들이 감옥을 가고 민노당은 그거 안 했다. 부정선거 안 했다는 게 밝혀져요. 근데 이제 그 폭력사태가 났을 때 그 국민참여당 출신들이 타겟으로 잡았던 게 그 이석기였어. 이석기 김재윤이었나? 그래갖고 내가 그 둘을 잘라라. 나중에 김 머시긴 잘 모르겠고 이석기 얘는 내가 과거를 조사해보니까 얘는 좀 꾸리꾸리한 애다. 얘 결정적인 순간에 얘 때문에 통진당이 큰 위기를 겪게 될 거고 근데 너네만 해산되는 게 아니라 민주세력 전체가 위기를 겪게 된다. 그래서 이석기를 잘라라. 그때 내가 2012년 5월 달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안 자르고 버틴 거지. 안 자르고 버티다가 2013년에 내가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국정원 문제 계속 들이까가지고 그 좌익교수권 잡아내고 그리고서는 막 다시 서울광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국정원 댓글 사건 책임지라고 막 그러는데 이석규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국정원 댓글 색깔 확 묻어버려. 그 다음에 우리가 2014년에 세월호가 터져. 그래서 세월호 문제로 막 공격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거의 목을 딸 뻔했는데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오는 거야.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기억해. 너네 내 앞에서 뻥 까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2010년에 추미애가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는 거야.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그러니까 이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민주 세력이 이제 다시 뭉쳐.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를 확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 2007년에 이명박이 당선되고 2008년에 한나라당이 176석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공안 탄압을 당하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막 그쪽이 밀어붙이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전세를 뒤집으려고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노무현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말 못해. 내가 볼 때 문재인도 죽을 때까지 말 못하는 부분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의 실패로 그 참여정부의 실패로 민주세력이 완전히 죽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전세를 뒤바꾸려는 목적으로 그때 뛰어내린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이건 나의 개인적 사견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진짜 민주세력이 그것 때문에 막 잊고 있었던 민주세력들이 모두 각성하는 거야. 노무현을 떠나갔던 호남, 노무현을 떠나갔던 노동계, 노무현을 떠나갔던 진보 세력들이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했고 우리는 그를 혼자 놨다. 그래갖고 반성하면서 다시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자 운동을 해가지고 막 뭉치고 있는데 추미애 이것이 환노위원장을 하면서 한나라당이랑 같이 문 걸어 잠그고 노동악법을 통과시킨 거야. 복수노조를. 그래서 내가 추미애를 죽어도 용서 못하는 거야. 그 분위기가요. 그 추미애 때문에 다시 꺾였어. 노동계가 막 이탈되고 진보 세력이 실망했다 막 이러면서 등 돌리는 바람에 다시 야권이 분열되게 된 게 추미애 그 노동악법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추미애라고 하면 아주 그냥 피가 거꾸로 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추미애를 당대표 시키면 안 된다고 내가 막 그랬잖아. 근데 네 남편이 김상곤 그 대변인이라서 그러지 그러면서 나한테 쌍욕을 하면서 추미애를 당대표 만들었잖아. 김어준 팬들이. 김어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추미애가 혼자서 노무현을 탄핵 반대했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정치판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김어준 그 말에 속아가지고 추미애를 당대표 만든 거야. 예.